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착착착착 이거를 이렇게 조금 하고, 자, 지금 6시 한 14분 정도 됐나요?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 11월 1일 11월의 첫날이자 또 첫 번째 월요일. 날씨는 포근한 편입니다. 대략 한 8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안개가 좀 많이 이렇게 깁니다. 또 오늘도 깜깜하죠. 제가 처음 걷기를 시작했을 무렵 9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처음 걷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이 밝았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거의 한밤중이에요, 사실. 주변에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꽤 그냥 칠흑 같은 밤일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가로등입니다. 지금 주변을 밝혀주는 빛들. 자, 시작해보죠. 건능풍부와 함께하는 아침을 이렇게 깨우는 방송. 새벽닭 울음소리가 이렇게 반겨주네요. 지금 마치 이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닭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반갑다, 잘 나왔다, 응? 계속 그렇게 걸으렴 막 이러면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썰렁한 감이 있는 그런 아침이네요. 그렇게 춥진 않고요. 걷다 보면 이것도 완전 적응이 될 것 같고, 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보통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운동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걷는 거 대략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걸음이 사실은 아침을 스스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떤 날이 가장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좀 오늘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루틴이 생겨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똑같다 라는 경지도 있겠지만, 지금 45일 차인 지금으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월요일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월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뭔가 심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오늘 일단 이렇게 잘 걷고 휴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든지 내가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일에는 뭔가 이거는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말고는 끝나고 나면은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어떤 그런 힘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뭐 약간 짜증나는 걸 수도 있죠.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음 먹고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또 의지입니다. 그 약속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자만이 그렇게 오전과 오후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이제 이렇게 돌아주면서 바로 오르막이고요. 자, 오늘같이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날은 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주변이 이렇게 좀 약간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뭔가 발견 못한 거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출근할 때 운전을 조심해야 되죠. 이런 날 안개가 많이 낀 날씨고요. 이런 안개가 또 이렇게 많이 끼어 있으니까 또 영화 한 편 생각나네요. 안개하면 대표적인 영화 미스트가 안개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보니까 안개, 미스트란 영화. M 나이트 샤말란 영화죠.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미스트란 영화. 그것도 일종의 스릴러 영화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사건을 딱 그 마주치면서 주인공들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공포 영화죠. 또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막 미지의 존재들하고 싸우는 거. 이 영화에서 이제 곤충들이 나오죠. 곤충들, 뭔가 변신한 곤충들. 그러니까 딱 소재 자체가 인간이 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을 이제 다루는 거잖아요. 곤충들, 말하자면 벌레들. 딱 사람이 이제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곤충들에 대해서, 벌레들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약간 파브르 곤충기를 썼던 파브르.
저와 비슷하게 뭔가 곤충을 보면은 막 신기하고 막 재밌다, 뭔가 호감이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네? 아씨 벌레 너무 징그럽다, 아 소름 끼친다, 아 나는 이거 벌레들 이거 보기도 싫다, 뭐 이런 사람들 또 있죠. 풍부는 어디쯤 위치하냐면 딱 중간 정도 위치하는 것 같아요. 아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지금 곤충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러세요. 오늘 좀 안개가 많이 끼는 날씨거든요. 딱 화면만 봐도 희미하죠, 빛빛들 새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어가지고요. 미스트란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요. 대략 200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발표된 시기가. 스릴러 영화이자 공포 영화거든요, 미스트. 그러니까 미스트가 다루는 게 첫 번째로는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본능적으로 조금 꺼려하는 존재, 곤충에 대한 이야기, 벌레. 곤충들이 그 자신의 모습을 좀 다르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말이죠, 개미가 그냥 개미라서 개미지, 그 조그만 애들, 조그만 친구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고 막 흙 속으로 들어가고 막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운반하는 그런 좀 약간 귀여운 친구들로 여겨지잖아요, 개미 같은 곤충들은. 근데 그게 개미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성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네. 벌레들, 사마귀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커진다고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완전. 네. 약간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미스트. 첫 번째는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좀 본능적으로 꺼리는 대상이다. 심지어 곤충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자기 몸과 비슷한 크기의 사마귀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거.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이 나오죠. 거기서 미스트에서 다루는 공간은 하나, 그 도시의 소도시죠, 소도시. 거의 뭐 약간 그런 도심에서 좀 벗어난 그런 한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어떤 마트. 미국의 마트는 되게 사이즈도 크고 여러가지 물건도 많이 팔고 공산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갇히게 된다는 것도, 이거 약간 풍부가 좋아하는 컨셉이죠. 어떤 갇혀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장들, 그걸 또 다루고 있죠. 미스트가 다루고 있는 것 두 번째 요소가 그거고, 그 안에서 이제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의견 대립. 많은 사람들이 딱 어떤 마트 안에서 상황을 보면서, 마트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실 당분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가 의도를 한 거예요. 감독이 의도한 배경이거든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 안에서 그런 공간에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한 게 아니고, 그래, 어떤 희소한 자원은 줘놓게,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은 벌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주어져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 편이 갈린다는 거예요. 편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좀 주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좀 납득을 하면서 나와 똑같은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냐 하면 완전히 상반된 견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그런 견해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어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하고 비슷하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도 비슷하고요. 거기에 이제 리스트에서 보면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주인공이에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이 주인공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위기가 닥쳐왔다. 어떤 그런 곤충들, 벌레들의 공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어있는 마트라는 한정된 공간도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원은 제한돼 있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직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자원들이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뭐 어디 좀 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또 많고요. 그 안에서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계파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이 주인공은 그래도 이성적입니다. 나름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뉘잖아요. 뭔가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고, 뭔가 그래도 약간 이제 좀 중도적인 사람이 있고요. 아예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 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비이성적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야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있거든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우리는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솔깃한 거죠. 그런 쪽으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세기말에, 그러니까 세기말에 어떤 혼란이 심한 시기에는 그런 미신이 창궐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거는 뭐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다, 우리는 이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막 포섭하려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일정 정도는 거기에 포섭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심점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죠. 거기서부터는 서로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도. 근데 주인공은 계속해서 그 위기 자체를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이성을 그렇게 사용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가 나올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들을 해요, 주인공은. 그리고 결국은 좀 이겨냅니다.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솔선수범을 통해서 일종의 리더십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요. 근데 주변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처치 자체가 안 되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종말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로 하이라이트는 뭐냐, 클라이막스는 뭐냐, 결말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 이야기가 이제 완성되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경악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영화를 보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한 적이 뭐 여러 번 있긴 하지만, 이 미스트라는 영화의 결말 부분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또 이런 요 정도의 어떤 깊이의 충격을 받은 영화는 제 기억에,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한국 영화 중에 임상수 감독이라고, 또 연출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또 감독이 한 명 있죠. 임상수 감독. 이 감독이 예전에 그때 그 사람들, 그 12.6 사건 있잖아요. 그 일을 다뤘던 감독이 있어요. 그때 궁정동 사태를 다뤘던 그런 어떤 정치 영화 만든, 맞죠? 그 당시에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이라고 있죠. 바람난 가족. 거기서 다뤘던 어떤 그런 상황들과 거의 필적해요. 영화적인 면에서 일단 상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상상한 것보다, 당연하겠죠, 상상을 못했으니까, 어떤 참혹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펼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미스트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나온 영화들 중에 꼭 봐야 될 영화 한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포 영화라든지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의 완성도를 보면서 아주 영화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약간은 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잘 알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큰 충격이 빠질 거예요. 미스트. 그런 영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면은 이런 건 또 있어요. 어떤 위기에 닥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최소한 그거를 극복해 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성, 판단력,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극복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단어들을 또 떠올리면 우리 또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죠. 이거는 21세기 영화는 아닌데요, 20세기 영화 중에 한 편. 풍부의 그 영화 필모그래피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겠습니까? 어떤 탈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탈출. 탈옥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탈옥에 대한 영화. 뭐가 있을까요? 90년대 작품입니다.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팀 로빈스. 팀 로빈스, 모건 프리먼 주연의 이 영화 쇼생크 탈출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세기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영화가 다루는 그 주제만큼 그 주제로서도 의미가 있잖아요. 제목부터가 쇼생크 탈출이에요. 그리고 그 포스터 보면은 옛날에 그 포스터에 딱 팀 로빈스가 그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막 포효하고 있는 장면,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서 정말 기억 속에, 기억의 한 곳에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영화가 바로 쇼생크 탈출인데요. 보신 분들이 너무 많겠죠. 쇼생크 탈출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시나리오적으로도 완성도가 딱 너무 있잖아요. 너무 완전한 영화잖아요. 어떤 누명을 쓰고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혀온 어떤 중산층 시민, 그동안 참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랬던 사람이, 와, 이거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 상황. 근데 본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누명을 쓰게 되고,
그걸로 높은 형을 이제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흘러가죠. 당연히 어떤 교도소 안에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대신에 조력자들도 만나게 되죠. 그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건 프리먼. 전 역대 영화 중에서 모건 프리먼 이 배우가 나온 영화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물론 모건 프리먼이 데이비 핀처 감독의 세븐에도 나왔죠. 브래드 피트하고 같이 열연을 했는데요. 세븐보다는 쇼생크 탈출에서의 모건 프리먼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한 장면이 있거든요. 모건 프리먼이 이 팀 로빈스 그 극중 이름이 앤디 듀프레인이에요. 앤디 듀프레인. 앤디와 처음 만나서 이 앤디라는 친구의 어떤 범상한이 아니죠. 범상치 않은, 그러니까 비범한 어떤 능력을 발견을 하고, 물론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친구는 됐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렇게 이제 오랜 교도소 생활을,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좀 순박하게 다뤄지거든요. 순박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한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이제 좀 죄를 짓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온 그 죄수들이 형량을 엄청나게 높게 이제 때려 맞는 거죠. 막 50년 막 60년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역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별다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냥 하층민으로 지내다가 어떤 범죄에 이제 휘말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역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쇼생크입니다. 모건 프리먼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중간중간에 앤디 듀프레인이, 그러니까 팀 로빈스가 막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냥 사회에서도 되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도 뭔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일부 다른 죄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간수들, 이런 사람들은 앤디 듀프레인, 앤디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상황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꾸죠.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옥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또 기지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은행가 출신이거든요. 은행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앤디가. 그래서 어떤 회계 분야에서 이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교도소 안에서도. 그리고 이때가 거의 한 1940년? 한 50년?
그 당시이기 때문에 어떤 전자정보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 조차도 출현하기 전이죠. 그때는 전부 다 아날로그로 이루어지던 그 시절, 은행 업무도 아날로그, 그냥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 그런 탁월한 그 어떤 회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죠. 처음에는 사실은 앤디 듀프레인이 그런 능력을 여기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본인은 억울하게 잡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도 증거가 밝혀진다면 나는 언제라도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게 본인의 신념하고도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적응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 이거를 완전히 그냥 뒤엎을 생각을 조금씩 이제 키워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영화의 줄기는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진짜 장면들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했던 장면, 그래서 그 이후에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도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교도소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을 차출을 해가지고 무슨 사역 같은 거를 시키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상황에서 그 사역에 뽑혀간 사람들 중에 앤디 듀프레인과 모건 프리먼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같이 거기 차출돼서 나가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는 중간에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감자들이, 그 죄수들이 맥주를 마신다는 거, 교도소 안에서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앤디가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간수들 중에서 그래도 서열이 좀 높은 간수가 있죠. 그 간수에게 회계 상담을 해주죠. 그러면서 뭐 좀 원하는 게 있냐 물어보잖아요. 미국은 확실히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죄수라도 뭐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줬으니 나도 뭐 하나 해주겠다. 그때 앤디 듀프레인이 말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게 해줘요. 맥주를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옥상에서 하던 작업을 멈추고 그 석양이 지는 와중에 병맥주를 이렇게 들이키는 장면, 모건 프리먼이 시원하게 맥주 마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의 주제를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맥주 마시는 장면. 그러니까 항상 계속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탈출이겠죠.
근데 그 탈출의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어떤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간중간에 어떤 제한된 환경 속에 둘러싸여서 살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물리적인 탈출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탈출은 또 어떻게 시도될 것이냐, 이런 걸 다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옥상 작업실은 말이죠,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는 그 씬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칫 자유를 망각했을지도 모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벗어나는 거를 시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희망이죠. 그래서 자유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희망이 없는 자유가 있을 것 같진 않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 갖고 있는 거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복역을 되게 오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 이제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앤디 듀프레인을 어떤 교도소 내에서 그런 교도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간수들이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워낙에 출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뢰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서 조금씩 권한을 이제 주거든요. 뭘 할 수 있도록. 물론 계속적인 이제 통제를 하긴 하지만 계속 권한도 줘요. 그 권한을 진짜 최고조로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교도소에 수감된 그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버리죠. 교도소에도 방송실이 있거든요.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떤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었겠죠. 그 방송실이란 거는 통제를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걸 역으로 활용을 하죠. 그 안에는 음반이 있었거든요. 음반. 그러니까 보통 아마도 앤디 듀프레인이 사회에서 즐겨 들었음직한 그런 음반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방송실 문을 잠그고 틀어버리죠. 그때 울려 퍼졌던 그 노래가, 그 음악이 모차르트거든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그 여성 소프라노의 그 음색이 아름다운 모차르트를 틀어요. 그때 그 교도소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음악, 그 아름다운 선율, 그 고음의 그 소프라노의 기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교도소에 오기 전에 그런 게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음악을 그냥 틀어버리는 거죠. 그 클래식 음악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때 그 장면은 진짜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인디 듀프레이는 음악을 틀고 사람들은 갑자기 막 서성거리다가 멈추죠. 멈춰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빠져들거든요. 이건 마치 약간 비슷해요. 영화 미션에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선교사로 나오잖아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올 때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서서히 다가올 때 연주했던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브리엘스 오보에,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그 장면하고 필적하는 거죠. 필적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제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리고 팀 로빈스의 그때의 그 연기, 그 표정, 아주 평온한 그 얼굴, 그 음악을 틀면서 그 사람들이 듣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의자에 막 이렇게 기대는 그때의 그 평온한 표정. 밖에선 막 교도관들이 막 그 간수들이 막 잡으러 이렇게 뛰어오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게 그 쇼생크 탈출이 다루는 핵심 가치라고 이제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풍부의 베스트 영화 중에 이제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걸어왔습니다. 지금 어느덧 시간이 또 7시 2분 6,000보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와, 오늘 정말 이 날씨가요 역대급 안개예요. 또 오늘도 거의 영화 미스트가 상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주변에 또 이렇게 잘 걷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외롭진 않고요. 사람들이 없어도 외롭진 않습니다, 사실은. 약간 걸을 땐 상남자 마인드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저번에 하루 이틀 막 미세먼지가 좀 심했었는데요. 요즘엔 그래도 미세먼지가 참 괜찮은 편이라서 그거 하나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개가 낀 날씨에도 좀 미세먼지는 적어가지고요. 생활하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옛날에 막 그냥 진짜 미세먼지 많을 때 이렇게 야외 활동하고 하면 막 콜록콜록거리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런 날은 이렇게 걷기를 할 때도 좀 차 조심하고 지형지물을 좀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은 뭐 그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라는 매체가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 뭐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독을 비롯해서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잖아요. 배우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거를 하나의 드라마로 쭉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밀고 가는 그 힘을 진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들로 힘있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도 하고, 사람들 마음속을 막 파고들잖아요, 이야기가요. 그런 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영화를 그냥 하나의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곤 하지만 물론 뭐 다른 분야의 예술들, 특히 이야기가 있는 소설들, 그 다음에 시, 뭐 미술작품 이런 거에도 이야기는 있죠. 뭔가 고정돼 있긴 하지만, 근데 영화만큼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술도, 그런 분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점을 취하는 거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르고, 내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그려지고 막 그런 측면에서 진짜 영화,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 구조들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이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안개가 많이 낀 날씨잖아요. 그럼 영화 생각이 난다니까요. 미스트가 그냥 떠오른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내가 갇혀있다, 이런 생각, 속박되고 있다, 그러면 자유를 갈망하게 되면서 쇼생크 탈출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쇼생크 탈출에서 제가 그 영화를 대략 최소 한 10번 이상 봤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막 집에서 TV 딱 켜면은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영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본 영화라도 계속 보게 되는 영화가 몇 편 있죠. 리모컨이 안 돌아가죠. 내가 이미 저 이야기를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어 놓고 보는 영화, 그게 몇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쇼생크 탈출이 그 중 하나거든요. 거기서 앤디 듀프레인이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어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뭐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우리가 누릴 자유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때 앤디가 했던 말, 인간에게는 머리가 있다.
인간에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상상력이 있다. 그 한마디로 그냥 석권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희망, 그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간이 어느덧 7시 10분을 이렇게 향해서 가네요. 네. 오늘 좀 월요일이라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마음가짐을 이제 새롭게 하면서, 월요일이자 11월에 이제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오늘 아침 걷기 앤드 토크쇼. 네,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날이 점점 더 추워질 것 같긴 한데, 앤디 듀프레인처럼 저도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